잠깐 끊겼었는데요. 이 배에서는 뭐 피자, 다람쥐 볼, 큰 공, 무당벌레 등 이런 일상적인 사물을 등장시켜서 배에 비유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안해 자연아인데 이 시도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는 특히 주제가 인상적이었어요. 본인이 자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미안하다는 그 마음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 바람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약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렇게 뭔가 큰 동산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바람이 휘 불 것 같은 이런 이미지, 심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라는 시입니다. 일단 시가 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선생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생님은 컴퓨터 같은 사람이다, 선생님은 화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 두 문장, 이 구조가 유사한 그런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화열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구조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다음으로 핸드폰이라는 시입니다. 네, 여러분 핸드폰 정말 많이 쓰시는데 그에 대해서 얘기를 이 시는 하고 있어요. 사전처럼 똑똑하고 친구처럼 항상 옆에 있고 선생님처럼 많은 걸 알고 많은 도움을 주는 똑똑한 핸드폰. 이렇게 좋은 핸드폰이 공부하는 날을 방해한다. 여기서도 되게 사실 흥미로웠는데요. 좋은 핸드폰이 공부하는 날을 방해한다. 혹시 여러분 이게 모순이라는 표현, 역설이라는 표현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앞에서는 좋은 거, 핸드폰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방해한다, 공부하는 나는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재치있고 재밌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거리두기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예, 한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잘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굉장히 재미있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특이하게 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와를 왜 붙였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흥미롭죠? 옛날에 뭐 어떤 문학파 중에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마치 그런 게 생각나는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은 큰 차이가 있지. 하늘에는 훨훨 나는 참새랑 매일같이 웃는 햇님이 있지. 땅에는 살아 움직일 듯한 이쁜 꽃,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바다가 있지. 땅과 하늘이 있었어. 이건 사실 있어서 같아요. 이 친구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있어서 세상에 꽃이 핀 거야. 그리고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우리들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선생님이 낭송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아까 얘기한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좀 특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가 뭐 연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산문시라는 것도 있어요. 줄글을 쓰듯이 쭉 쓰는 산문시도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친구가 쓴 것 같고요. 그리고 구절이 참 예뻐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쁜 꽃.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바다가 있다.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이 있어서 세상에 꽃이 핀 거야. 그리고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우리들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이 시가 자아내는 분위기가 정말 좀 예쁘지 않은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와, 그 다음 우는 떡볶이. 이거는 좀 특이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짧은 소설,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제목이 특이해 온 떡볶이집. 제목이라기보다 사실 간판 이름이겠죠. 네, 특이해서 온 떡볶이집. 우는 떡볶이를 시켰다. 물만큼 매운 떡볶이 같다. 방금 온 떡볶이 따끈따끈하다.
포크로 먹으려니 떡볶이가 운다. 무엇일까? 아, 우는 떡볶이구나. 모두 울기 시작한다. 미안해, 먹질 못한다. 미안해,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우는 것처럼 본 걸까? 멀쩡하다. 다시 보니 그냥 떡볶이다. 주인이 말한다. 그건 자신의 감정이다라고. 요즘 우울하다. 그것 때문인 것 같다. 라고 했는데요. 그냥 한편의 이야기를 본 것 같죠? 짧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에 이런 이야기를 담아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흥미로운 시였죠? 그 다음 이 보름달이라는 시도 어떤 풍경이 떠올라요. 그 다음에 보름달을 어떤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한번 봐주세요. 자, 이 기호 17번의 지구신발은 이걸 퀴즈로 내도록 하겠어요. 이거 퀴즈예요, 여러분. 그 퀴즈 제목은 뭐냐? 이름은 뭐냐면 퀴즈는 뭐냐?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퀴즈. 지구신발은 뭘까? 예요. 볼게요. 신발, 신발, 지구신발. 이 지구신발은 우리 발에 올라와 신겨준다. 신발, 신발, 지구신발. 신발을 벗으면 알아서 신겨준다. 우리 신발처럼 마음에 쏙 드는 지구신발. 뭘까요? 정답은 알려주지 않겠어요. 다음 강의 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쵸? 답은 사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제목을 지구신발이 아니고 그 단어로 했다면 더 좋은 시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배워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재밌으니까 맞춰보세요. 자, 이 시는 엄청 감동적인데요. 사람이 꽃처럼 되자. 꽃은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서 활짝 피어 있다. 꽃은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도움을 줄 망정 피해를 주고 있다. 사람이 꽃처럼 항상 활짝 웃고 남에게 행복을 준다면 모두가 좋은 세상에서 살 것이다. 라는 예쁜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꽃에 지금 이제 꽃이 여러분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고 행복을 줄 의도를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꽃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인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상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굉장히 진지해요. 수필 같은 느낌이 드는 시예요. 볼게요. 여름의 햇살처럼 강렬하게 내리는 비처럼 감성적이게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실 되게 이 느낌이 있어요. 강렬하게 감성적이게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뭐하게 반복해서 시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슬퍼도 울지 못하고 기뻐도 웃지 못한다. 공부를 못해서 운동을 못해서 차별받는 그런 세상이 싫다. 문장 구조가 사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여름의 햇살처럼 강렬하게와 내린 비처럼 감성적이게 유사하죠. 반복됐죠. 그 다음에 문장을 맞췄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표현으로. 슬퍼도 울지 못하고 기뻐도 웃지 못한다. 사실 이것도 반복됐죠. 공부를 못해서 운동을 못해서 반복됐죠. 이 아이가 그냥 쓴 걸 텐데 되게 좀 잘 썼어요. 네, 시적으로 썼죠. 차별받는 그런 세상이 싫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나하나 열심히, 개미인 듯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행복을 느낀 지 오래된 것 같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싶다. 세상은 시험지 같다.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쉬운 문제도 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은 나를 바꾸고 나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산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보세요. 처음에는 약간 좀 우울한가 싶은 진지한가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력은 나를 바꾸고 나는 열심히 산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 주제가 참 재밌다기보다는 주제가 참 좋았던 것 같네요.
그 다음은 기호 20번의 학교입니다. 아까 기호 1번의 학교도 있었는데 20번의 학교예요. 이곳은 무엇일까요? 군대나 감옥같이 운영되는 곳, 정해진 일정과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곳, 오랫동안 공부하고 때로는 싸움이 나는 곳. 이곳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군대와 같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 시도 선생님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다시 보여줄게요. 기호 1번 거. 여기 기호 1번 친구도 학교를 소재로 시를 썼는데 약간 느낌이 좀 되게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기호 20번 친구는 학교에 대해서 약간은 어쩌면 비판적으로 본다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선생님은 뭐 이것도 다 학교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도 정말 잘했고요. 마지막 특히 이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라는 표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다지는 표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의 그런 또 주제, 운율, 심성 중에 뭐 이런 것 중에서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주제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 시였다고 생각합니다. 21번 친구의 나는 달팽이라는 시 볼게요. 느릿느릿 달팽이 땅바닥을 기어가고 있다. 느릿느릿 달팽이 눈앞에 먹이가 있다. 느릿느릿 달팽이 달팽이는 지쳤다. 느릿느릿 달팽이 다시 집에 들어가 잠을 잔다. 사실 여러분 선생님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비유법이 쓰였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비유, 지금까지 아는 비유는 직유법 있었고 은유법 있었고 의인법이 있었다. 그 중에 이 시에는 뭐가 해당할까? 일단은 뭐 지쳤다도 있지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대요. 달팽이가. 그러면 뭐가 쓰인 걸까요? 의인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해설을 했었어요. 그 해설을 선생님 보니까 여기서 나는 달팽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달팽이가 그냥 이렇게 생긴 달팽이 요거 자체가 나는 달팽이 이 달팽이 자체를 나라고 칭한 거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달팽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시에선 실제로.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땅바닥 기어가고 있다. 자기가 딱 그 바닥에서 좀 쉴 때 얘기하는 거고요. 먹이가 있다. 밥 먹는 거고요. 뭐 이런 걸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뭔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달팽이를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그거는 이 시 안에서만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시 안에서 이 달팽이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게끔 그런 요소가 좀 있었다면 좀 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본인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낼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 지구가 화났다라는 시인데 이 시를 보고 선생님도 조금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명확한 제목이죠. 지구가 화났다. 그렇죠? 그리고 되게 체계적으로 열심히 잘 썼어요. 그리고 구조를 볼게요. 바다가 화났다. 팔을 들어 우리를 때린다. 이거 뭐예요? 파도죠? 파도? 아닌가요? 파도죠? 물에 사람과 건물이 쓸려나간다. 근데 여기서는 파도가 되게 큰 파도인가 봐요. 해일 같은 거. 그 이유가 우리가 바다를 더럽게 해서 라고 했네요. 산이 화났다. 우리를 덮친다. 산사태겠죠?
우리가 산을 밟고 태워서. 여러분, 여기만 봐도 구조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산을 밟고 태워서, 우리가 바다를 더럽게 해서. 바다가 화났다, 산이 화났다, 바다가 우리를 때리고, 산이 우리를 덮치고, 물에 사람과 건물이 쓸려 나가고, 바위와 흙이 다 무너지고. 어때요? 바로바로 대응되죠? 문장 구조 동일하게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쵸? 하늘이 화났다. 이거 마찬가지겠죠? 하늘 벌을 준다. 모든 게 물에 잠기고 번개가 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숨을 막히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가 화났다. 지구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지구를 아프게 해서. 여기서 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점층적이에요. 점층법이라고도 하는데 점층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점층은 사실 점점 확대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은 간단하게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속하는 거잖아요. 하늘, 바다, 산 이런 자연이 지구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구로 이제 통합해서 얘기를 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잘했죠? 그리고 마지막 주제의식이 여기 드러나죠. 지구는 우리를 항상 도와주었는데 우리는 지구를 아프게 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지구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좀 여러분의 행동을 촉구하게 하는 진짜 지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시였죠. 그 다음 귤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이것도 가져왔어요. 어떤 풍경이 떠오르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런 풍경. 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되게 두꺼운 소미불 같은 거 덮고서는요. 여기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못 그렸는데 막 귤 까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소쿠리에 엄청 귤 많이 여기다가 엄청 귤 막 많이 놓고 그런 분위기가 떠올랐어요. 추운 겨울 이불에 들어가 껍질을 까고 한 입에 쏙. 정말 설탕처럼 달구나. 한 개 더 까서 한 입에 쏙. 아치다. 귤이 레몬 같네. 맛있고 신귤. 따스해지면 잘 못 먹으니 많이 먹자. 너무 귀엽죠? 그리고 특히 이 시가 좀 많이 좀 귀엽고 이런 분위기를 자아냈던 이유가 뭐 쏙. 아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의성의태어 요거는 뭐 그냥 인용을 한 거지만 쏙 요런 거 이제 아무래도 의성어의태어 이런 의태어잖아요. 이런 거 활용해도 좀 더 생동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풍경을 잘 그려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건 너무 감동적이에요. 엄마. 이불같이 포근한 우리 엄마. 친구처럼 편안한 우리 엄마.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꽃이 춤을 추고 해가 웃는다. 우리 엄마는 포근한 이불이다. 지금 엄마를 이불과 친구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불 같이 친구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직유법, 굳이 따지자면 직유법을 썼고 우리 엄마는 이불이다. 포근한 이불이다. A는 B다. 여기서는 은유법을 썼어요. 그쵸? 그렇지만 선생님이 사실 이 시가 진짜 이 시를 꼭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여기에요. 꽃이 춤을 추고 해가 웃는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꽃이 춤을 추고 해가 웃는다. 라는 이 표현.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봐주세요.